안녕하세요. 세부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쨌든 딥식 모멘트 이후에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뭐 단순히 이런 소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일단 뭐 막 이런 형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채널은 원래 약간 자본주의의 오래된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뭐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이런 거를 지향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개념에서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꾸어 낼 것인가, 그런 좀 긴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 로버트 솔로우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레온티에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80년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뭐 야외니까는 스크립트도 없고 어쨌든 다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은 결국에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거든요. 자본주의는 결국은 생산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 생산이라는 거는 총 요소 생산성에다가 그 다음에 생산함수를 곱해야 되는데, 생산함수는 그냥 노동과 자본이라는 겁니다. 결국 과거에는 노동, 토지, 자본이었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이 토지라는 거는 언제부턴가 이제 자본으로 치환이 되는데, 결국 노동하고 자본의 그 총량인데, 그거를 묶어서 생산함수, 단순한 총량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효율적으로 생산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생산함수의 개념이고, 여기에다가 총 요소 생산성을 또 곱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생산이라는 게 자본 투입이 증가하거나 노동 투입이 증가하면은 생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생산 함수가 좋아지면 자본과 노동이 투입하는 그런 효율성이 개선되거나 하면은 좋아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이거는 약간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마치 슈페터가 말한 것처럼 혁신적인 그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노동과 자본 투입이 없더라도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생산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80년대. 이걸로 결국 그 이전에 이 얘기를 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벨 경제학상은 어쨌든 하여튼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AI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AI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견해는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AI는 뭐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요, 레이 커즈와일이 말한 것처럼 특이점이 온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책이 있죠.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 저희 채널에서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책 소개도 다 했어요. 그리고 커즈와일은 2045년에 특이점,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점은 AGI가 오는 게 2045년이라는 거였는데, 2045년이라는 거에 대한 전망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굉장한 스케일 법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특히 작년에 책이 나왔을 때는 막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챗GPT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특이점이 더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책을 폈었는데, 그냥 2040년대에 AGI가 온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얘기를 썼죠. 한마디로 2006년에 썼던 본인 책이 너무 잘 들어맞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 대단하지 않냐,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진 거,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달라진 게 얼마나 많아요, AI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Singularity is nearer, 좀 더 가까이 와. 2006년이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가까이 있다, 이건데 지금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커즈와일이 사석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결국 AGI 세대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직업이 인간의 노동이 다 대체가 돼요. 다 대체가 되고요. 초창기에는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있었던 CES를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젠슨 왕이 막 토르 방패 들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걸 보셨을 것 같은데, 젠슨 왕은 뭐라고 했냐면 에이전틱 AI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틱한 AI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전틱 AI가 좀 더 발전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둘 다 에이전트 레벨이거든요. 뭐냐면 호스트인 제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AI한테. 그래서 이런 대리인들의 경우에는 AI를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대체될 그런 사무직 일자리거나 아니면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법률, 이런 오히려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들이 현재도 이런 사람들이 법률 대리, 뭐 의료 대리, 뭐 각종 어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공인중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현재에도 이렇게 에이전트로 일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 미래가 되면은 에이전트 레벨이 아니라 호스트인 제가 하는 일을 이 특이점인 AGI 레벨까지 오게 되면은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저를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커주얼 책은, 특히 요즘 작년에 나온 커주얼 책은 거의 절반은 철학책입니다. 절반은 철학책이에요. 나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셀레나 고메즈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막 비판하면서 이제 펑펑 울었는데,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그런 거를 약간 비판하는 포스팅을 올렸는데 그게 페이크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포스팅인데 그게 X하고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바이럴이 됐습니다. 마치 진짜 만들어낸 것처럼.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직접 생각하는 안티 트럼프 사단이 있다면은요, 그런 것들을 막 마구마구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로버트 솔로우적인 관점으로 봐서 총 요소 생산성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노동이나 자본 투입이 없이, 정확히 말하면 자본 투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노동 투입이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자본은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자본 생산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진짜 총 요소 생산성은 기술 혁신을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거의 무한대 가깝게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무한대는 약간 좀 과장한 거지만은 무한대처럼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러면은 전 세계가 살기 좋아지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관점도 있지만요. 근데 이런 생각을 로버트 솔로만 했냐?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이제 마르크스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언을 한 사람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마르크스가 까이는 거는 이제 공산당 선언 같은 부분이 이제 까이는 거고요. 사실 뭐 저는 막 그 공산당 선언 막 그런 걸 읽을 때는 되게 오버한다 약간 이렇게 느끼긴 했는데, 근데 그 이전에 자본주의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 사람도 진짜 엄청난 천재라고 느꼈어요. 사실은 아까 그 얘기했던 로버트 솔로우도 16살인가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당대에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도 참전하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냐면은, 결국 자본주의도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의 봉건제도가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본주의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자본가와 다시 그 다음에 생산 수단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건 자본가고, 노동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노동자가 되면서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AI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면은요, 결국에 뭐 레이 커즈와일이 말했든 아니면 로버트 솔로가 말했든 아니면 요즘에 어떤 사람이 말했던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굉장히 많이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노동이 상당 부분 대체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솔로는 이런 것, 사회적인 부분까지 가지 않았죠. 그는 이제 정통 경제학자니까. 근데 과거 신고전주의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주로 사회를 다뤘던 이제 경제 사회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경제 사회학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 자본가가, 그러니까 생산 계급이 노동 계급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우식으로 표현하면은 L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냥 AGI가 다 대체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적인 충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는 그래서 극단적인 기술 발전은 극단적인 생산의 발전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게, 커즈와일 책을 읽으면은 그냥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저희는 지금 AGI까지는 안 갔죠? AGI는 뭐 2040년대나 돼서야 올 거고요. 그 AGI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순한 생산성의 보조인 챗봇 레벨에서 인공지능 산업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챗봇보다 진화한 게 에이전틱 AI죠. 이런 AI 에이전트 레벨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생산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도 지금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이런 AI 서비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냥 뭐 번역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약 서비스, 그 다음에 서칭 등등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AI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술적인 부분인 촬영이라든가 편집도 다 보조를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시킨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레벨인 건데, AGI를 가면은 제가 지금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의 스케줄대로 저를 진짜 완전히 대체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광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였냐? 과거에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사실 이것도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픈 AI의 경우에는 회사 이름은 오픈 AI인데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갖지 않은 거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샘 울트만 사단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폐쇄적인 자기의 결핍을 이제 사명을 오픈 AI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정말 모두에게 열린 것처럼요. 그러나 샘 울트만적인 그런 사고관은 로버트 솔로어가 됐던 막스가 됐던 레이 커즈와일이 됐던 그런 사고관에 비춰서 보면은요, AGI를 자신들이 독점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2.0, 3.0 아니면 신자본주의가 됐던, 용어가 뭐가 됐던 현재의 생산과 자본과 노동 관계를 완전히 대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GI가 뭐 7조 달러가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샘물트만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냥 사회혁명가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이제 과거 봉건제나 아니면 왕조의 시대로 가면서 모든 생산수단을 이제 사실상 완전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그냥 먹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딥식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오픈소스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열망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픈소스로 만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딥식 같은 걸 만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제 소수의 정말 소원에 꼽히는 뭐 5개 이하의 빅테크들만 에이전틱 AI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5개가 뭡니까? 몇백 개, 몇천 개 기업들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딥식을 만든 친구도 80년대생 천재라고 하니까 이제 머리 좋은 천재들이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오픈 AI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세모글루가 얘기했던 건데, 권력과 진보에서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아세모글루는 작년 권력과 진보 책이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 것보다 저한테 좀 더 와닿았는데, 왜냐하면은 그냥 이런 인류사를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을 왜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게 내버려 둬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간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적은 책이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픈 AI 같은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스타게이트로 500빌리언 넘게 투자하는데 오픈 AI한테만 그거를 제공을 한다? 그거는 완전 오픈 AI를 이제 미래의 뭐 왕 같은 걸로 만들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네가 만들어 정말 만약에 AGI에 필적하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 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세상 어떻게 될지 진짜.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딥시크 모멘트 이후로는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챗봇 레벨이 아니라 에이전틱 AI 레벨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오픈 AI라든가 소수의 테크 기업들만 주도하던 이 에이전틱 AI 개발에 이제는 보다 광범위한 참여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과거에는 이제 막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많은 저 같은 노동자, 저 같은 이제 사무직 노동자를 해볼게요. 이런 사무직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막연한 불안감이 거꾸로 이제, 이게 완전히 민주화는 아니지만은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다소 거창한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월에 엄청난 돈을 못 내면은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AI 서비스, 그러니까 고도화된 AI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면서 뭐 도태되거나 아니면 저소득 일자리를 해야 된다고 느꼈을 법한 그런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들이 지금은 앞으로 좀만 기다려보세요. 좀만 기다려보면은 정말 제2, 제3의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생산수단, 보조적인 생산수단으로서 저희 노동자 편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딥식 모멘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딥식을 알리템으로 봤었던 거 일단 이제 다 취소하고, 딥식이야말로 사회주의인 중국 국가에서 자유를 열망해서 만들어낸 그런 오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개방된 미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폐쇄형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픈을 밝힌 회사에는 오픈이 없고, 딥식이라고 딥을 밝힌 회사에는 뭐 딥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저런 추론형 질문들을 했을 때는 정말 성능이 꽤 괜찮았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 비용이 진짜로 뭐 정말 싼지 안 싼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고를 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게 AI 에이전틱 레벨로 가는 길이 정말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AGI 레벨까지는 한참 남았거든요. 한참 남았고, 지금 2020년 되니까 뭐 저는 진짜 한 20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근데 에이전트들의 도움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은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싸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이전트가 코앞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있죠. 메타라든가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에이전트 개발이 거의 코앞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에이전트들을 개발해야 하는 데 있어서 슬랙 같은 걸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제 주제화된 카테고리로 정리된 집중화된 이제 답변과 정리들이 필요한 건데요. 막 위키라든가 아니면 레딧 같이 이제 굉장히 주제어가 잘 정리되어 가지고 그게 DB화가 잘 되어 있는 이런 DB들이 에이전틱 레벨에선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회사들이 이걸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 개발은 결국은 회사 레벨에서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회사들이 AI 서버 호출하고 부르고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알고리즘 개선으로 그거에 뭐 진짜 10분의 1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한다면은 기업 레벨에서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내서 그냥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생산성 보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이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채용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소수기업이 완전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막스가 말한 그런 유물론적 사고관에서 이제 체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긴장을 안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딥식 모멘트가
너무나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슬랙을 2021년부터 써봤는데, 쓰고 나서 느꼈던 거는, 제가 삼성매도 있었고 거기 싱글이라는 것도 썼었고, 이제 뭐 이런저런 회사를 다니면서 각 개별 회사들의 그런 이제 ERP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인하우스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봤는데, 그냥 세상에 슬랙만한 게 없었고, 그냥 슬랙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슬랙에 있는 그 회사의 많은 업무 프로세스나 내용들이 그걸 가지고 에이전트 개발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들이 종국에는 상당한 사무직 일자리를 도와주는 회사가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연히 그 한 축 중에 하나고,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진짜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세상이. 근데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어쨌든 이런 변화가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은 딥식이었다, 그런 것 같고요. 딥식은 진짜 우리한테 그 제품만이, 그 제품도 나중에 다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AI가 노동자 편에 오는, 그런 모먼트를 갖고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쾌재를 부르고 싶습니다. 역시 어쨌든 사람은 결핍을 지향하는 건데, 그 결핍을 지향하는 부분에서 항상 천재성이 발휘가 되는 거고, 그 천재성이 발휘가 돼서 좋은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뀐다는 거를 이번에서도 또 새삼 느낍니다. 우리 채부 씨만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쨌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